4단원의 이 뭐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까? 하고 보면 신경계와 호르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수업할게요. 자, 신경계에서 첫 번째 신경계의 기본 단위 누구를 배우는 건 보면은 얘 뉴런. 뉴런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뉴런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예요. 기본 단위.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예요. 옛날에는 그냥 뉴런은 신경계의 기본 단위예요. 이렇게만 공부했는데 신촌중학교에서 뉴런은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예요. 이 표현이 나오고부터 다른 학교에서도 전부 다 구조적 기능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 뉴런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고 보면 이렇게 별 모양으로 생긴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별 모양으로 생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꼬리가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꼬리가 펼쳐져요. 그럼 요 별 모양으로 생긴 아이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들어있는데 요 별 모양으로 생긴 아이 안에 동그라미 들어있는 게 핵이야. 그리고 요 별 모양 끝에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가지가 달려있어요. 나뭇가지 모양으로. 자, 별 모양 끝에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가지가 막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뉴런의 구조에서 중요한 거는 얘야. 요거. 나무 가지 모양으로 달려있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어요. 이것을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자, 이 가지돌기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에요.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가지돌기야. 가지돌기. 그럼 요거 별 모양으로 생긴 아이, 요 별 모양으로 생긴 아이 안에 요 그렇게 들어있는 얘가 핵이야. 그럼 요 별 모양으로 생긴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이 신경세포체라고. 신경세포체. 자, 얘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핵과 핵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세포질이에요. 핵과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뉴런의 무엇을 항의한다? 생명활동. 뉴런의 생명활동을 가져가는 게 신경세포체야. 자, 그 다음 이거야.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다른 뉴런이나 또는 반응기관으로 전달해주는 요 노란색.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어요. 얘가 바로 축삭돌기예요. 축삭돌기면서 하는 역할이 뭐다? 다른 뉴런이나 반응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지돌기하고 누가 중요하다? 축삭돌기가 중요하다. 그냥 신경세포체는 알아두면 돼. 아, 핵과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뉴런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신경세포체는 별 모양이고 중요한 게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가지돌기와 받아들인 자극을 다른 뉴런이나 반응기관에 전달하는 축삭돌기가 가장 중요해요. 중학교 때는 가지돌기, 축삭돌기. 그럼 일반적으로 자극은 어떻게 갑니까? 하고 보면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받아들여. 그래서 신경세포체를 거쳐. 안 거쳐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경세포체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 축삭돌기.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럼 뉴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지돌기와 축삭돌기네요. 그 다음 이 축삭돌기에 요렇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워요. 마리집이 이렇게 쌓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리집이 이렇게 쌓여있는 경우가 있고 마리집이 안 쌓여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이름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마리집이라고 하고 요 마디가 나중에 배워요. 낭비의 결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알아야 되는 건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만 알면 되고 요게 이제 고등학교 버전이에요. 축삭돌기를 줄줄이 비엔나처럼 싸고 있는 아이를 마리집이라고 하고 이 마디, 요 마디를 갖다가 요 소세지 마디처럼 생긴 마디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낭비의 결절이라고 해요. 한번 들어주시면 돼요. 얘는 자, 그럼 이제 뉴런은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받아 신경세포체를 거쳐 축삭돌기를 통해 다른 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뉴런의 종류.
뉴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개의 뉴런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뉴런과 그다음 받아들인 자극을 판단과 명령을 해주는 연합 뉴런과 연합 뉴런의 명령을 전달해주는 운동 뉴런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의 종류는 세 개가 있는데 감각 뉴런,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뉴런이 있고 이 받아들인 자극을 판단과 명령을 내려주는 연합 뉴런이 있어요. 이 연합 뉴런이 판단과 명령을 내리면 운동 뉴런이 반응 기관으로 전달해줘요. 자, 그럼 얘는 자극을 수용해서 해줘요? 전달해줘. 자극을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전달해주는 게 감각 뉴런이야. 그럼 연합 뉴런은 자극을 전달받아서 뭐 해주는 거? 얘가 제일 중요해. 우리 뇌하고 똑같아. 판단을 하고 명령을 내려주는 게 연합 뉴런이야. 판단을 하고 명령을 내려주면 이 명령을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그러니까 명령을 뭐 하는 거예요? 운동기관, 반응기관으로 뭐 하는 거다? 전달하는 거야. 명령을 반응으로 전달하는 거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운동 뉴런. 그래서 감각 뉴런을 통해 자극을 받아서 연합 뉴런한테 전달하면 연합 뉴런이 판단과 명령을 내려 그럼 연합 뉴런의 판단과 명령을 운동 뉴런이 명령을 받아서 팔, 다리, 우리 감각기관인 반응기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뉴런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순서는 감각, 연합, 운동입니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자, 그럼 이제 감각 뉴런은 무엇입니까? 여기 피부 감각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피부가 있어. 여기 이렇게 털도 말고 여기 땀구멍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감각점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피부 감각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요. 가지돌기가. 가지돌기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들이면 축삭돌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마리즘이 이렇게 있어. 마리즘이 이렇게 있고 얘는 감각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별로 안 중요해서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감각 뉴런. 그럼 여기 별 모양으로 생긴 연합 뉴런이 이렇게 있어. 연합 뉴런이 여기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여서 판단과 명령을 내려. 판단과 명령을 내리면 여기에 있는 누가? 운동 뉴런이 여기에 판단과 명령을 받아서 어디로 간다? 우리 다는 이렇게 소세지처럼 생긴 아이가 이렇게 묶여져서 가요. 얘가 근육이야. 다는 근육으로 명령을 이렇게 전달하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얘가 뭐다? 감각 뉴런.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뉴런이고 얘가 판단과 명령을 내리는 연합 뉴런. 그럼 얘가 판단과 명령을 전달하는 운동 뉴런. 그래서 피부 감각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뉴런, 뇌에서 판단과 명령을 내리는 연합 뉴런, 근육, 운동 뉴런을 통해 근육으로 가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뉴런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뉴런을 가지고 우리 무엇에 대해서 봅니까? 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몸에서 신경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어. 자, 사람이 이렇게 생겨 있다고 봐요. 사람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 여기 뇌가 있어. 뇌가 이렇게 있어. 뇌가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에 척추가 이렇게 있어. 척추. 자, 그럼 요거 뇌하고 척추뼈 속에 들어있는 신경이 척수.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뇌와 척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추신경. 우리 온몸에 있는 신경계 중에서 중추신경. 뇌와 척수. 이 뇌와 척수의 중추신경계가 바로 뭐로 이루어질까? 연합신경으로 이루어집니다. 판단과 명령을 내리는 연합 뉴런이 다발로 모여있는 연합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뇌에서 우리 얼굴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신경, 그 다음 척수에서 우리 온몸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요. 이렇게 뻗어나가는 아이들, 그 다음 이렇게 온몸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겠죠? 자, 이렇게 온몸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가는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말초신경입니다. 말초신경. 자, 얼굴에 여기 있는 것도 말초신경계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말초신경계입니다. 그럼 말초신경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신경과 연합 뉴런의 명령을 전달하는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분포하는 걸 뭐라고 한다? 말초신경계라고 해요. 아, 그러면 신경계는 중심이 되는 무슨 신경계와 중추신경계와 온몸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다.
있겠군요. 네. 자, 그래서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무엇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하고는 발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중추신경계는 연합유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판단과 명령을 내리는 이 중추신경계는 다시 뭐로 이루어져 있다?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 척수는 척추뼈 속에 들어있는 신경이 척수야.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고 이 뇌는 다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머리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머리통이 뇌야. 그럼 뇌는 좌우 두 개의 방구로 이루어져 있어. 혹시 호두 한번 까봤어요? 호두 까면 오른쪽 호두 있고 왼쪽 호두 있고 이렇게 중간에 연결돼 있잖아. 그 호두 모양이 여러분 뇌 모양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뇌 중에서 가장 많은 부피 여기가 대뇌야. 그럼 대뇌인데 여기 이마를 짚어봐. 이마 쪽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두엽이라고 해. 전두엽. 그럼 여기 양쪽 옆이 뭐가 되겠어? 척두엽이 되겠지. 그 다음 여기 뒤통수가 뭐가 되겠어? 후두엽이 돼. 그럼 여기 뚜껑은 뭐가 되겠어? 두정엽. 그래서 대뇌는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뇌. 그래서 우리 뇌 중에서 가장 큰 아이가 뭐다? 대뇌. 그리고 대뇌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오른쪽 뇌, 왼쪽 뇌. 좌우 두 개의 방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중에서 오른손잡이 있죠?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는 왼쪽 뇌가 발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서 왼손잡이인 친구들 있죠? 오른쪽 뇌가 발달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뇌하고 우리 발다리는 반대로 가요. 알겠죠?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서. 양손은요? 양손은 오른쪽 뇌, 왼쪽 뇌 다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양손 다 쓰라고 합니다. 됐죠?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왼손잡이를 뭐예요? 쌍놈이라고 못 쓰게 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 자, 그럼 이제 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따가 뇌 그림을 보겠지만 쌤이 먼저 그려볼게요. 우리 뇌는 이렇게 커다란 뭐가 있다? 대뇌가 있어요. 대뇌가 있고요. 여기에 대뇌 밑에 이렇게 물방울처럼 생긴 아이가 있고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그럼 여기 뒤에 뒤통수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 이렇게 내려가죠. 자, 이게 뭔가 대뇌야. 쌤이 그림을 못 그려서 미안해요. 대뇌. 그 다음 얘가 뒤통수에 있는 소뇌야. 소뇌. 그럼 여기 물방울처럼 생긴 아이가 뇌하수체야. 뇌하수체. 이 뇌하수체가 붙어있는 요 지역. 요 지역이 뭡니까? 하면 간뇌야. 간뇌. 그러면 요 간뇌 밑에 있는 얘가 무엇입니까? 중간뇌.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얘가 뭐야? 연수야. 연수. 그럼 얘가 뭐야? 척추뼈 속에 들어있는 척수야. 아하, 우리의 뇌는 대뇌, 간뇌, 중간뇌, 연수, 소뇌로 이루어져 있어. 그죠? 우리의 뇌는 좌우 두 개의 방구인 대뇌, 좌우 두 개의 방구인 소뇌, 그 다음 항상성 조절 중추인 간뇌, 안구 운동을 조절하는 중간뇌, 그 다음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는 연수, 척추뼈 속에 들어있는 척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뇌는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여기에다가 일단 적을게요. 뇌는 좌우 두 개의 방구로 이루어진 대뇌. 대뇌가 무엇을 합니까? 고등 정신활동. 자,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학습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사고, 그 다음 추리하는 거, 판단 내리는 거, 명령하는 거 전부 다 대뇌야. 그러니까 사고, 판단, 명령, 추리, 그 다음에 학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가 관여한다? 대뇌. 그럼 쌤, 교통사고로 대뇌가 다치면 어떻게 돼요? 드라마 단골 소재, 기억 상실, 일시적인 기억이 상실하는 거, 그 다음에 대뇌가 손상되면 언어 마비. 그럼 쌤, 대뇌가 완전히 아작이 나면요? 식물인간. 대뇌가 아작이 난 사람이 식물인간이야. 이제 그거를 코마 상태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대뇌 밑에 누가 있는가? 간뇌가 있어요. 간뇌. 이따가 호르몬에서 아주 중요해요. 간뇌. 간뇌는 시상상부가 있고 시상하부가 있는데 뇌하수체도 있는데 간뇌는 무엇을 조절합니까? 항상성 조절이에요. 항상성 조절. 항상 일정하게 조절해줘. 뭘? 체온 36.5도로, 혈당량 0.1%로, 그 다음에 체액의 농도,
간내가 체온, 혈당량, 체액의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조절해줍니다. 그래서 간내가 하는 일은 체액, 체온, 그 다음에 혈당량을 조절해줘요. 그 다음 중간내. 중간내는 안구 운동을 조절해요. 안구 운동을 조절하는 중추예요. 그러니까 공체가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 선모체가 수축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선모체가 이완해서 수정체가 얇아지면서 원근을 조절하는 거, 그리고 내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눈을 깜빡이는 거, 이게 전부 다 중간내야. 눈하고 관련된 모든 운동은 중간내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내 밑에 누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연수가 있습니다. 연수는 엄청 중요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연수가 다쳤어. 그러면 심장, 호흡, 소화가 멈춰요. 연수는 생명활동이 중요한 세 가지를 조절해요. 심장, 호흡, 소화. 그래서 연수는 심장합동, 소화작용, 호흡운동. 이 세 개를 조절해요. 심장하고 우리 입, 식도의, 소장, 내장, 간, 쓸개, 이장, 호흡, 코, 기관, 기관지, 폐. 이 세 개를 다 조절해. 그러면 내가 생명 유지활동이야. 생명 유지활동이잖아. 연수. 엄청 중요해요. 교통사고 나서 연수가 다쳤다. 이 세 개가 멈췄어. 그럼 1차적으로 대사야. 호흡기를 끼고 있어도 2주 안에 사망하시는 거. 그 다음에 연수는 또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로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요. 신경의 교차. 오른쪽 뇌의 명령이 왼쪽 팔다리로 가. 그래서 왼손하고 왼발이 먼저 나가는 친구는, 왼손잡이인 친구는 오른쪽 뇌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오른손잡이인 친구,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고 오른발이 먼저 나가는 친구들은 왼쪽 뇌가 발달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는 게 연수입니다. 자, 그 다음 뒤통수에 붙어있는 소뇌. 여러분 중에서 소뇌가 발달한 친구가 있어요.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모든 스포츠를 잘해요.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배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뭐든지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대력 균형, 이런 균형 감각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소뇌는 운동에 조절해줘요. 운동과 균형. 이것을 조절해요. 위치. 그렇죠? 소뇌가 발달한 친구.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척수는 무엇입니까? 척추뼈 속에 들어있는 게 척수야. 척수의 첫 번째 역할은 이거야. 고속도로와 같아. 뇌의 명령을 우리 온몸으로 전달하는 신경의 전달 통로야. 고속도로하고 똑같아. 그래서 척수는 신경의 전달 통로. 신경의 전달 통로 역할을 해요. 고속도로 역할. 그리고 무엇이 일어납니까?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요. 척수 반사에 무조건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척수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고 물으면 무조건 반사. 중간내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무조건 반사. 연수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무조건 반사. 연수에서 무조건 반사. 그럼 대뇌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대뇌. 고등 정신활동을 하는 대뇌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의식적 활동. 의식적 활동 모두 대뇌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수업 시간에 승우가 멍 때리다가 엎드려 있다가 다시 턱 경구고 혼자 멍 때리고 있는 것 대뇌의 의식적 활동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승우가 열심히 공부하는 누구를 보겠어요? 윤서가 열심히 정리도 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뇌에다가 엄청난 지식을 습득해서 넣어요. 의식적 활동입니다. 의식적 활동. 됐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지금 수업하면서 누구도 내가 눈을 몇 번 깜빡이는지 몰라요. 내가 눈을 몇 번 깜빡이는지 명령하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 반사예요. 그 다음 여러분이 지금 수업하는데 심장박동, 소화, 호흡 운동을 조절하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수업하면서 야, 심장 1분에 70번 뛰어. 명령하는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소화, 호흡을 조절하는 친구 없어요. 연수 무조건 반사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의 전달 통로에서 척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 자, 요게 중추신경계 연합신경계입니다. 연합 뉴런이 다발로 모여있는 연합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중추신경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말초신경계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말초신경계는 두 개로 나눠요. 뭐로 나눴습니까? 하고 보면 대뇌의 지배를 받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경계를 체성신경계.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는 거예요. 체성신경계. 자, 체성신경계는 대뇌에 무엇을 받는다? 지배를 받아요. 대뇌의 지배를 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내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내 의지대로 움직여요. 이게 체성신경계야. 그럼 뭔가 하면 뭐예요? 쌤이 이렇게 봤을 때 가식적으로 미소를 띄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뭔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웃긴데 가식적으로 미소를 띄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거. 됐죠? 아니면 친구가 뭐라 했는데 내가 썩소를 날려주는 거. 아니면 윙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얼굴을 갖다가 입술을 실룩실룩 하는 거. 손발을 움직이는 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체성신경계예요. 그럼 수호가 지금 다리 들들들 떨고 있는 것도 체성신경계. 지우이가 지금 열심히 손으로 머리 만지고 있는 것도 체성신경계. 됐습니까? 지훈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손 까딱까딱 하는 것도 체성신경계. 여러분 다리 덜덜덜 떠는 것도 체성신경계. 알겠죠? 턱 공구고 손발 움직이는 거 전부 다 체성신경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게 뭐야? 자율신경. 자,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안 받아요. 대뇌의 지배 안 받아요. 대뇌의 지배 안 받고요. 내 의지대로 못 움직여요. 내 의지대로 절대로 못하는 게 자율신경. 자율신경.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도 안 받고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럼 이 자율신경계에는 누가 있어요? 하고 보면 두 개가 있어요. 교감신경. 부교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언제 작용합니까? 흥분, 긴장, 위험. 즉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나라에 막 북한이 미쳐갖고 전쟁이 발발했어.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뭐예요?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엄청 긴장하죠. 그게 바로 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언제 발달합니까? 하고 나와요. 교감신경은 우리 신체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위험하거나 불안하거나 뭐했을 때 긴장했을 때가 교감신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 면접 보러 간다거나 취직의 면접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합니까? 위험한 순간이 닥치거나 그 다음 뭐 해요? 성적이 못 나오면 엄마가 뛰신다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괜찮은데 성적이 못 나와서 엄청나게 성적표 나올 때 불안한 거. 이게 교감신경. 교감신경. 자, 그럼 이제 부교감신경은 언제 작용합니까? 교감이 이렇게 위험, 불안, 긴장이라면 부교감은 반대야. 부교감은 언제입니까? 하고 보면 부교감이 여기 올라갈게요. 긴장이 풀어져서 편안할 때. 편안하고 안정돼. 편안하고 안정할 때가 부교감신경이야. 그럼 여러분이 지금 수업 들으면서 편안하죠? 편안하니까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 위험하거나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교감신경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거를 해요. 심장박동이 빨라져요. 심장박동이 엄청나게 미친듯이 막 심장이 부강 뛰어요. 그리고 호흡, 숨소리가 거칠어요. 호흡 운동이 뭐 해줍니까? 빨라집니다. 과호흡증 막 걸린 것처럼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숨소리는 막 거칠어져요. 그리고 동공의 크기. 동공의 크기는 커집니다. 대신에 긴장했어. 즉 전쟁이 나거나 막 위험한 상황이 닥쳐. 그럼 막 심장이 붕붕 뛰고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동공이 커지는 대신에 소화는 어때요? 소화는 억제돼요. 소화는 배 안 고파요. 지금 막 전쟁이 나갖고 생사에 옆에 사람들이 막 죽고 막 이러는데 그 순간에 배고프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의 몸에는 교감신경이 작용하기 때문에. 교감신경. 자, 그럼 이제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막 심장도 막 터질 것 같고 숨소리도 거칠어지고 동공도 커지고 소화작용은 전혀 없는 이 교감신경에서 편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박동이 원래대로 돌아와요. 막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다가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억제돼요. 천천히 뛰어요. 그리고 숨소리도 편안해집니다. 호흡
동공도 정상으로 돌아와요. 동공의 크기도 뭐 합니까?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면 이제 배고픔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의 기관에서 서로 반대작용을 해요. 심장박동이 빨라졌어요. 교감신경.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부교감신경.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교감신경. 숨소리가 제대로 돌아왔어요. 부교감신경. 동공이 커졌어요. 교감신경. 동공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부교감신경. 그 다음에 긴장하고 위험하고 불안할 때는 배고픔을 못 느끼다가 이제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어지면 배고픔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부교감이야. 그러면 하나의 기관에서 심장, 포, 동공, 소화가 일어난 하나의 기관에서 서로 반대작용을 해요. 이렇게 교감과 부교감은 서로 반대작용을 합니다.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알아두세요. 특히 자교학교가 미래행과 천재출판사의 친구는 기량작용 알아두십시오. 미래행과 천재출판사의 친구들은 기량작용 꼭 알아두세요. 교감과 부교감은 하나의 기관에서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신경계를 나눠줘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내 그림 못 그리지만 한 판 더 그릴게요. 이렇게 대뇌. 좌우 두 개의 방구를 나눠진 대뇌가 있고 여기 뒤통수에 손해가 있어요. 여기 내하 수체가 이렇게 있고 중간내 이렇게 있고 연수 있고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요 위치는 항상 안 변해요. 얘가 뭐다? 좌우 두 개의 방구로 이루어진 대뇌. 얘가 뒤통수에 있는 손해. 얘가 내하 수체가 있는 안내. 항상성 조절. 그 다음 얘가 안구 운동을 조절하는 중간내. 그 다음 얘가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는 연수. 그 다음 얘가 척추뼈 속에 들어있는 척수. 이렇게. 자, 그럼 대뇌는 고등정신활동, 사고, 판단, 명령, 기억, 추리 이런 것들을 하고 대뇌가 손상되면 언어마비라든지 기억 상실증이라든지 또는 대뇌가 완전히 손상되면 식물인간이 돼요. 그리고 대뇌는 의식적 활동의 중추가 되는 거. 그 다음 간뇌는 오늘 배워요. 항상성 조절인데 얘는 무슨 항상성을 조절해 준다? 체온. 그 다음에 혈당량. 그 다음에 체액의 농도. 체액의 농도가 바로 우리 몸의 수분량, 보존량을 조절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세 개가 항상 일정하게 조절해주고 중간에는 눈 깜빡이는 거, 홍채가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동공의 크기가 변하는 거, 그 다음 손모치 수축 이완에 의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얇아지면서 원근을 조절하는 거, 안구 운동과 관련된 모든 것이 중간내입니다. 그 다음 연수는 생명 유지 활동이 아주 중요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이 되었어.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실로 막 들어옵니다. 혈압 얼마에 맥박 얼마인데 이 환자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에 그럼 여러분이 의사야. 제일 먼저 뭐예요?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봤죠. 의식이 없는 환자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예요? 환자 하면서 인공호흡해요. 미쳤구나.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의식이 없는 환자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응급실 의사인데 가장 먼저 하는 게 안구. 안구를 이렇게 물거풀을 가디펴서 손전등을 이렇게 갖다 대고요. 그래서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1차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이 동공반사가 없어요. 동공반사가 없으면 1차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뇌사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동공반사가 있었는데 점점 동공이 풀려요. 사람이 죽으면 까만색 눈동자가 풀리면서 이렇게 그리뭉뚱하게 된대요. 동공이 풀려요. 동공이 풀리면서 반사가 없어요. 그럼 이제 중간내, 연수 이게 닫히면 뭐가 되겠어요? 중간내하고 연수가 닫히면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내사 상태예요. 대뇌만 닫히면 식물인간인데 중간내 연수가 닫히면 식물인간. 내사에서 가는 거예요. 식물인간은 대뇌만 닫혔지 나머지는 살아있는데 내사는 연수, 중간내가 모두 닫힌 사람을 내사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연수가 닫히면 심장, 소화, 호흡 정지해요. 그리고 신경의 교차 안 일어나요. 그리고 연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발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볼게요. 연수의 무조건 발사. 이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 연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발사. 자, 연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있어. 재채기. 기포. 여러분 중에서 딸꾹질을 해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딱 보시지.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딸꾹질이 나서 딸꾹 하는 거. 그 다음에 재채기 나오는 거. 구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하품하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잘 기억해. 하품을 하자. 눈물이 나.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 하품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품 쩍 했는데 눈물이 찍 나와.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왜 울어? 나 때문에 슬퍼서 울어? 또라이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연습하는 무조건 그런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나의 지인들 중에 또는 나의 친척들 중에 나의 가족들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슬퍼서 우는 건 뭐야? 의식적 반응이야. 알겠죠? 그 다음 특히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드라마나 소설을 읽다가 감정이 이입해서 자기 혼자 막 울어요. 그건 배내가 반응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 여러분 중에서 이제 예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졌어. 그래서 슬퍼서 우는 거. 배내가 반응하는 의식적 반응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재채기, 구토, 딸꾹질, 하품을 하자 눈물이 나오고 음식이 들어오자. 음식이 입안에 오면은 침이 분비되는 거. 연습한사예요. 연습한사. 그래서 재채기, 구토, 딸꾹질, 하품을 하자 눈물이 나오는 거,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자 침이 분비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반사에 들어간다? 연수반사에 들어가는 무조건 반사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척수. 척수의 무조건 반사. 자, 척수의 무조건 반사는 누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무릎 반사예요. 무릎 반사.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공망치를 이렇게 툭 쳐. 그럼 뭐예요? 다리가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척수 반사야. 이 무릎 반사가 특히 노인들한테 많이 검사해요.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이 됐는데 환자분이 오셨는데 뭐예요? 내가 요즘 다리도 감각이 없고 다리도 무겁고 막 아파 이러면 자, 환자분 다리 힘 빼고 앉아보세요. 이러고 의사가 공망치 꺼내서 무릎 밑에 이렇게 살짝 툭 건드려. 그럼 다리가 툭 하고 잘 올라와. 그러면 척수가 건강한 사람이고 잘 안 올라오면 척수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척수 반사는 이게 있습니다. 뜨거운 물질.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피자를 시켰어.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가 뜨거운지 모르고 갑자기 집었어. 그런데 뜨거워. 그래서 피자를 집었다가 아 뜨거워 놓는 거. 척수 반사예요. 그리고 뾰족한 물체는 날카로운 물체. 자, 여러분이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데 바닥에 압정이 있는 거 몰랐어. 걸어가다가 압정을 밟았어. 그럼 뭐예요? 아야! 이걸 바로 빼내겠죠. 압정 밟았다. 아프다.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도라이는 없습니다. 바로 날카로운 거 뾰족한 거에 찔리면 바로 아야! 하고 빼내는 거. 그 다음 여러분 의지하고 상관없는 배변, 배뇨. 오줌이 내렸다든지 똥이 누고 싶다든지 이게 척수반사입니다. 그래서 배변, 배뇨. 얘도 뭐에 들어간다? 척수. 그럼 쌤, 교통사고 환자가 척수가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돼요. 교통사고 환자가 허리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되면 똥 오줌 못 가려요. 그 사람은 평생 기저귀 끼고 살아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척수 반사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중간내도 무슨 반사에 들어간다? 중간내. 중간내. 중간내 무조건 반사예요. 그러면 배내가 하는 게 의식적 반응이야. 그럼 쉽게 말할게요. 날아오는 야구공을 봐. 날아오는 야구공을 보고 준하가 뭐야? 멋있게 야구공을 손으로 딱 잡아. 의식적 반응이야. 그죠? 근데 날아오는 야구공을 보고 쌤이 뭐예요? 엄마야! 하고 눈 감고 앉아요. 이거는 무조건 반사야. 알겠죠? 그 다음에 날아오는 야구공을 보고 누가 하는 거야? 시윤이가 야구 방망이를 해서 뻥 쳐서 홈런을 쳤어요. 의식적 반응이야. 그죠?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지웅이가 식탁 위에 바나나가 있어. 집에 가서 바나나를 봤어. 바나나를 봤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바나나를 봤는데 절대로 바나나 먹고 싶지 않아. 그래서 바나나를 안 먹어. 의식적 반응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횡단보도에서 초록색 불을 보고 건너가고 빨간색 불을 보고 멈추는 거 의식적 반응. 알겠죠? 의식적 반응. 그럼 무조건 반사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무조건 반사는 뒤에서 미친 개가 쫓아와. 광경병에 걸린 게 얘가 막 좋다고 침 질질 흘리면서 쫓아와. 그럼 윤서가 뭐 하는 거야? 미친 듯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무조건 반사야. 무조건 반사.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생각해. 와, 나 저 개한테 물리면 저 세상 가겠구나 하는 거. 그래서 의식적 반응 무조건 반사인데 그러면 의식적 반응의 경로는 이제 중요합니다. 의식적 반응의 경로는 감각이
있어요. 그러면 감각이 우리가 눈으로 뭘 봐요? 눈으로 모기가 여기 팔에 앉은 걸 봐. 그럼 눈으로 모기가 팔에 앉은 걸 보죠? 그럼 팔 위에 앉은 눈으로 모기를 봐요? 그럼 눈, 시각을 통해 시각신경을 통해 뇌로 가. 그럼 뇌에서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척수를 타고 운동요령을 통해서 모기를 때려잡아요. 이 반응이 짧게 일어나요. 길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뇌를 거치는 의식적 반응보다 대뇌를 거치지 않은 무조건 반사가 반응 경로가 짧아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사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반사. 이 무조건 반사의 장점은 반응 경로가 짧아요. 반응 경로가 짧아서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뭐 해준다? 보호해준다. 반응 경로가 짧아서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게 뭐다? 무조건 반사입니다. 자, 그럼 이거야. 엘베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치킨 배달을 했는지 치킨 냄새가 나. 그래서 치킨이 먹고 싶어서 군침이 도는 건 의식적 반응입니다. 의식적 반응. 그런데 치킨이 입에 들어오자 침이 분비되는 건 뭐다? 무조건 반사예요. 무조건 반사. 되겠어요? 무조건 반사. 그리고 뜨거운 감자를 집어서 뜨거워 손을 넣는 거 무조건 반사예요. 근데 뜨거운 감자를 손으로 집어서 후후 불면서 조심스럽게 까서 먹는 거는 뭐다? 의식적 반응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식적 반응하고 무조건 반사하고 구분하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면서 볼게요. 141쪽에 있는 아이를 한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1쪽. 필기하면 책에다가 다 표시해놔요. 책에다 표시해놓고 이런 거 없는 것들 적어주세요. 모의고사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적어준 게 시험에 나오니까 지금 엄청 열심히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책에다 표시해놔요. 이거 적어놔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기량작용 서로 반대작용한다는 거 꼭 적어놓으세요. 그게 없어요. 길항이요? 예, 서로 반대작용. 하나의 기관에서 서로 반대작용하는 것을 길항작용이라고 해요. 잠깐만, 길함이요? 길항. 함? 항구할 때 항자. 천재하고 미래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비상은요, 뭐 하는가 하면 올리드가 미래예요. 올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천재 출판사, 미래 출판사의 기량작용이가 나오고 비상 출판사는 하나의 작용기관에서 서로 반대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4학년 때 달라지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141쪽 들어갑니다. 채점하세요. 너 정표이잖아. 미래인이야. 뭐 알고? 4학년 때 달라질 수도 있어. 자, 그럼 141쪽에 작은 네모 상자 먼저 해주세요. 자,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 적어줍니다. 뉴런. 작은 네모 상자 먼저 뉴런. 그 다음 두 번째, 뉴런의 구조는 가지돌기, 축삭돌기, 신경세포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 세 번째, 뉴런의 종류에는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이 있어요.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그 다음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는 누가 들어가 있다? 뇌와 척수. 뇌와 척수입니다. 척추뼈 속에 들어있는 척수. 그 다음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하는 말초신경계죠. 말초신경계.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뭐로 이루어져 있다?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체성신경계는 감각신경, 운동신경 둘 다 기능을 하고 자율신경계는 운동신경이 주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 다음 자기 학교가 미래에는 친구들은 체성, 자율 둘 다 운동신경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자기 학교가 미래인인 아이들 정평 출판사하고 미래인인 학교들은 운동신경에서 체성신경, 자율신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도 나와요. 자기 학교 출판사. 그럼 이제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국어 단어를 외우고 공부를 하고 수학 공식을 세우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 내내라고 보시면 돼요. 내내. 그리고 내가 더워서 땀을 흘리고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옷을 더 입는 거 같네. 같네. 그 다음 어두운 곳에 갔더니 조금 있으니까 동공이 커져서 극장 안에 모든 친구들이 다 보여. 이거 바로 중간내. 그 다음 달리기를 했더니 숨이 턱까지 차. 막 심장이 막 뛰고 숨소리가 거칠어져. 이거 바로 누구다? 연수. 그 다음 여러분이 평균대 위에서 균형을 잘 잡아. 그럼 바로 뭐다? 손해. 또는 주윤이가 농구를 엄청 잘해. 던졌다 하면 골이야. 그죠? 던졌다 하면 골이에요.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으면 손해가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갑니다. A에다 적어줍니다. 노란색에 초록색 눈알이 들어있는 A가 신경세포체라고 적어주세요. 그림 A의 신경세포체. 확인 들어갈 거니까 그림에다 적어요. 멍 때리지 말고. 그 다음 B가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B가 가지돌기라고 적어주세요. 그림에다 B가 가지돌기. 그 다음 C 다른 뉴런이나 반응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축삭돌기라고 적어주세요. A의 이름 신경세포체, B의 이름 가지돌기, C의 이름 축삭돌기라고 적어놔요. 그림에다가.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답 적으러 갑니다.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부터 자극을 전달합니다. 자극을 전달해. 그럼 1번의 답은 C 축삭돌기라고 해주세요. 기호와 이름이니까 1번 답은 C 축삭돌기. 채점합니다. 그 다음 2번 핵과 세포질이 있어서 여러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나요. A. 신경세포체. 그 다음 3번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B. 가지돌기. 자극을 받아들이는 건 가지돌기, 전달하는 건 축삭돌기. 자, 그 다음 2번에서 3번 그림 가요.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A에다 적어줍니다. 그림 A. 오늘 시험에도 나와요. 감각뉴런. B.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B가 연합뉴런. 그 다음 C가 운동뉴런. 그리고 반응기관으로 그림 그려져 있는 그게 근육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그럼 2번에 1번 연합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해요. 답은 C 운동뉴런. 그 다음 2번 전달받은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려요. B 연합뉴런. 그 다음 3번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뉴런으로 전달해요. A 감각뉴런. 2번에 1번 답은 C 운동뉴런, 2번에 2번 답은 B 연합뉴런, 2번에 3번 답은 A 감각뉴런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A, B, C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순서는 이거예요. 감각, 연합, 운동이니까 그대로 A, B, C라고 적어주면 돼요. 자극이 전달되는 경로는 A, B, C.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4번 그림에서 A부터 적어줍니다. A가 대뇌. 고등 정신활동을 합니다. 기억, 판단, 명령, 추리, 모든 정신활동을 하는 A가 대뇌. 오른쪽 뇌, 왼쪽 뇌 두 개의 좌우 방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B가 간뇌. 항상성을 조절해요. 체온, 혈당량, 체액의 농도. C가 중간뇌. 안구 운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공반사를 조절해 줍니다. 그 다음에 D가 연수.
심장, 소화, 호흡, 생명 유지 활동이 일어나고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고 연수 반사가 일어나는 것이 D예요. 그다음 E가 손해. 위치, 균형, 운동의 조절 중추가 균형 감각의 조절 중추가 이 손해입니다. 자, 그럼 그림에다가 A 대뇌, B 간뇌, C 중간뇌, D 연수, E 손해라고 적어주세요. 반드시 그림에다 이름 적으면서 풀어야 돼요. 오늘 시험할 때도. 자, A는 대뇌니까 기억으로 가요. 기억, 학습, 정신활동을 담당해요. 자, 그 다음에 B는 간뇌니까 체온,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미음으로 가주세요. 미음으로. C는 중간뇌니까 눈의 움직임과 동공의 크기인 디귿으로 가주세요. D는 연수니까 심장, 호흡, 소화를 조절하는 니은으로 가주세요. E는 손해니까 근육 운동과 몸의 균형으로 가주세요. 니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말초신경계에 대한 설명이 OX야. 척수는 말초다. 아니야. 척수는 뇌와 척수는 중추에 들어가. 그럼 얘는 중추로 고쳐주시고 X. 부교감신경 편안하고 안정돼. 부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억제, 촉진이 아니고 억제로 고쳐주시고 X.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감각과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O.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명령을 받는다. 아니요.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내 의지대로 못 움직이면서 몸 안에 있는 내장기관이에요. 심장, 호흡이 일어나는 폐, 동공, 소화가 일어나는 입식도의 소장기관 전부 다 내장기관의 분포예요. 내장기관.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얘는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하는데 대뇌의 명령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래서 X.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43쪽으로 가주세요. 자, 143쪽에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 설명했어요. 그래서 작은 네모 상자 먼저 봐주세요. 143쪽의 작은 네모 방향. 자, 의식적 반응은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으로 대뇌가 중추인 반응이에요. 대뇌라고 적어주세요. 의식적 반응의 중추는 누구다? 대뇌. 그 다음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의식적 반응이 뭐다? 무조건 반사. 그래서 거기에다 무조건 반사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이제 무조건 반사에는 3개가 있어. 척수, 연수, 중간뇌. 무조건 반사는 척수, 연수, 중간뇌. 무조건 반사는 척수, 연수, 중간뇌. 됐죠?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에서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에 대한 설명이 옳으면 O, 옳지 않으면 X를 해달래요. 무릎 반사.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 O. 그 다음 의식적 반응은 대뇌. O. 의식적 반응은 대뇌예요. O. 그 다음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 반응에 비해서 여기 있죠. 반응 경로가 짧아서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니까 반응 경로가 짧으니까 뭐예요? 빠르게 일어나요. 무조건 반사는 빠르게 일어납니다. 빠르게로 고쳐주시고 X. 손이 시린 것을 느끼고 대뇌가 판단을 해요. 손을 시린 것을 느끼고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도 있고 장갑을 낄 수도 있다. 이거 의식적 반응 맞아요. O. 그 다음 5번 무조건 반사는 대뇌의 판단 과정이 복잡할수록 반응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자, 대뇌의 판단 과정은 무조건 의식적 활동이에요. 의식적 반응. 얘는 무조건 반사 아니에요. 의식적 반응. 의식적 반응은 대뇌에서 생각을 오래 할수록 반응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이거야. 윤성아, 옆에 있는 승우한테 승우야, 오늘 수업 끝나고 우리 피방 갈래? 하고 했어. 근데 승우가 엄마가 오늘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오라고 했어. 대뇌에서 판단을 해야 돼. 고민을 오래 하다가 나타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무조건 반사가 아니고 의식적 반응으로 고쳐주시고 X. 자, 그럼 이제 7번 갑니다.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어. 뜨거운 물체. 척수 반사야. 그러면 뜨거운 물체. 그럼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감각, 척수, 반응. 바로 나와요. 감각, 척수, 반응이야. 대뇌까지 안 가. 감각, 척수, 운동. 그래서 중간이 척수가 들어가면 돼요. 아, 뜨거. 바로 손 떼는 거. 신호등을 보고 초록색 불로 바뀐 것을 보고 사람들이 건너요. 그러면 감각신경에서 대뇌, 눈을 통해 대뇌로 가서 척수를 통해 운동신경으로 나와서 다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기억은 대뇌, 니은은 척수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다? 의식적 반응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몇 쪽을 잠깐 펴주시는가 하면요. 148쪽을 좀 펴주세요. 148쪽. 자, 오늘 시험 나오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같이 풀어봅니다. 그럼 1번에 A부터 먼저 적어주세요. A가 가지돌기. B가 신경세포체. A 가지돌기, B 신경세포체, C 축삭돌기.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찾아보세요. 자, 그럼 1번 채점하세요. 1번은 요게 답이죠.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로 가야 돼요. 자극을 받아들여서 신경세포체를 건너 축삭돌기를 통해서 다른 뉴런으로 갑니다. 그래서 A, B, C로 자극이 전달되어야 돼요. 틀린 거 5번입니다. 채점하십시오. 자, 2번과 3번 그림도 오늘 나올 겁니다. 가에다 적어주세요. 감각뉴런. 나, 연합뉴런. 다 운동뉴런. 가는 감각뉴런, 나는 연합뉴런, 다는 운동뉴런. 그럼 2번 다 끝났어. 자, 그러면 3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3번. 2번에 답은 알려줬어요. 가, 감각뉴런, 나, 연합뉴런, 다 운동뉴런. 그럼 3번의 답을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3번 채점합니다.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명령을 내린다. 나로 고쳐요. 나 연합뉴런이에요. 판단하고 명령 내리는 건 연합뉴런이야. 나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 가는 감각뉴런이니까 말초에 들어가요. 가는 말초. 나가 연합뉴런이니까 중추. 그래서 가는 말초로 고치고 나는 중추로 고쳐주세요. 고쳐놔요. 그래요. 오늘 시험 볼 때 오픈북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가는 말초, 나는 중추라고. 그 다음 시각과 청각신경은 가로 구성돼요. 감각뉴런. 가로 고쳐주세요. 다는 연합뉴런으로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다는 연합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운동뉴런 맞죠? 답 4번이에요. 5번 고쳐줍니다. 자극의 전달 방향은 가나다로. 가나다로 고쳐줘요. 자, 4번에서 6번까지 문제. 요 네 그림 그대로 나올 겁니다. A 적어주세요. 대뇌. B가 간뇌. C가 중간뇌. D가 연수. E가 소뇌. 자, 그러면 4번에 1번 적어줍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소뇌라고 적어요. 한글로 소뇌. 2번 기억, 학습, 감정 등의 정신활동 대뇌라고 적어요. 한글로 대뇌. 3번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간뇌라고 적어요. 간뇌. 그 다음 4번 심장박동, 호흡운동, 연수라고 적어요. 마지막 5번 뇌와 말초신경 사이의 신호를 전달한다. 척수라고 적어요. 그럼 답 찾으세요. 1번이 소뇌,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소뇌. 2번이 기억, 학습, 감정의 정신활동은 대뇌. 3번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간뇌. 4번 심장박동, 호흡운동은 연수. 5번 뇌와 말초신경 사이의 신호를 전달하는 건 척수. 그럼 옳은 거 찾아보면 돼. 한글로 다 알려줬어. 그럼 답은 몇 번이 맞게 연결되어 있어요? 4번이 답이죠. 자, 그럼 이제 5번으로 갑니다. 가에다 적어요. 사고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대뇌. 대뇌가 전성되고요.
대뇌라고 적어줘. 가에다가 나 눈에 빛을 비추었더니 동공의 크기가 변하지 않았다. 중간내. 심장박동과 호흡이 정상이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았다.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았다. 간내. 그럼 이제 답 찾아요. 심장박동이랑 호흡은 연수 아니에요? 정상이니까 손상된 걸 찾으라고. 체온이 일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간내라고. 됐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답입니까? 1번이 답이죠. 자, 이제 6번 시간 갑니다. 6번. 과학 시간에 어려운 탐구 문제를 풀었다 적어줘요. 대뇌. 그럼 나 무더운 여름날 밖에 나갔더니 땀이 났다. 간내. 평균대 위에서 팔을 벌려 몸의 균형을 유지했다. 소뇌. 운동을 하였더니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라졌다. 연수. 자, 그럼 이제 기호 찾아서 적어가세요. 답은 기호를 쓰라 했으니까. 그럼 가의 답은 기호가 뭐요? A. 나의 답은 B. 나의 답은 E. 나의 답은 D.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보러 갑니다. 10번. 이제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 구분하는 문제. 신호등을 보고 건널목을 건너요. 의식적 반응이라고 적어주세요. 밥을 입에 넣으니 침이 나와요.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누구에 의한 무조건 반사? 연수. 밥을 입에 넣으니 침이 질질 분비되어 무조건 반사. 연수. 뜨거운 피자에 손을 댔더니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츠렸다. 무조건 반사의 척수. 무조건 반사의 척수라고 적어요. 자, 그럼 이제 10번에 옳지 않은 거 찾으래. 그럼 누가 틀렸어요? 4번이죠. 무조건 반사에서 침이 분비되는 거, 음식이 들어오자 침이 분비되는 건 연수죠. 연수로 고쳐주고 4번이 틀렸어요. 자, 12번, 13번 보러 갑니다. 밑에 있는 12, 13 가요. 자, 코에 먼지가 들어오자 재채기를 했다. 그럼 적어줘요. 재채기는 연수에 의한 무조건 반사. 가는 연수, 무조건 반사. 연수, 무조건. 자, TV 소리가 너무 커서 음량을 줄였다. 의식적 대뇌. 얘는 의식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의식적 대뇌라고 적어줘요. 악정을 밟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발을 떼었다. 아야 하고 발 떼는 거. 뾰족한 물질 무조건 척수죠. 그래서 척수 무조건이라고 적어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면 동공이 커진다. 중간내 무조건. 중간내 무조건입니다. 그럼 이제 12번, 13번 답 찾으세요. 다 알려줬어요. 자, 그럼 12번에서 무조건 반사가 아닌 건 누구 찾아라? 의식적 반사. 그럼 답은 누구야? 나. 대뇌가 관여있는 나가 답이겠죠? 그 다음 가나 다라의 중추를 쓰래. 그럼 가의 중추는 누구라고 써주면 돼? 가는 연수. 나는 대뇌. 다는 척수. 라는 중간내. 자, 그럼 뒤로 넘기세요. 15번. 15번. 자, 이게 이제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의 경우가 나오는 거야. 그럼 가보세요.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대. 뜨거워 손대는 거야. 척수반사야. 그럼 척수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밑에 그림에서 AGE라고 적어줘요. 가에다가 AGE. 반응 경로가. 감각, 척수, 운동이야. 그러니까 척수반사는 엄청 반응 경로가 짧아요. AGE. 되죠? 그다음 나 신호등의 빨간불을 바뀌는 걸 보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럼 이제 가요. F. 눈으로 봐야 돼요. F, C, D, E. F, C, D, E가 반응 경로예요. 나는 의식적 반응. 그다음 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벽을 더듬어 전등의 스위치를 찾았다. 이거는 우리 대뇌가 기억해야 돼. 우리 집에 전등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자, 그럼 다의 반응 경로 갑니다. A, B,
A, B, C, D, E 이렇게 돼요. 반응 경로가. 그럼 가는 무조건 반사는 반응 경로가 제일 짧아요. A, G, E. 나는 눈으로 보니까 척수를 안 거치고 F, C, D, E로 갔어요. 그런데 다는 뭐예요? 손으로 더듬어야 되니까 A, B, C, D, 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와 다는 의식적 반응이고 반은 척수에 의한 무조건 반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면 돼요. 그럼 누가 틀렸어요? 5번이 틀렸죠. 5번의 반응 경로는 어떻게 적어야 돼요? A, B, C, D, E. 고쳐주세요. A, B, C, D, E. 순서 나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